만드는 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이강인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 기자는 내일 선거 결과 여대야 몇 대 몇 예측합니까? 노회찬도 야로 그냥 포함시켜서. 저희가 어제 한국일보 지면에 전문가들 분석을 실었었는데요. 전문가들은 대체로 9대6 정도를 예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9가 어딥니까?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9석, 새정치민주연합이 5석, 그 다음에 정의당 1석, 그러니까 여야 9석, 6석, 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많던데, 저희 후배 기자들하고, 뭐 저희도 이른바 만원빵 내기를 걸었는데, 저는 아직, 숫자를 특정하지는 않았고, 오늘 조금 더 곰곰이 생각을 해보려고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이게, 대체로 선거전 막바지에 가면 이제 윤곽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재보선 막바지에 가면서 오히려 혼전 지역이 좀 늘어나고 박빙이다. 여야가 서로 박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지역들이 좀 늘어나는 추세여서. 좀 상세 예측이 쉽지가 않은데. 제가 돌발 질문을 해서 좀 난처하군요. 6건 모두가 지금 뭐 여야가 이제 공이 혼전 혹은 박빙 우세, 뭐랄까요, 경합 우세, 뭐 이렇게 이제 경합 열세, 뭐 이렇게 분리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이게 뭐 대체로 지금 기존의 의석수,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갖고 있는 게 지금 9석을 이뤄서 지금 이번에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거고, 새정치민주연합 5석, 통합진보당 1석 해서 이제 6석이 야권 의석이었는데, 기존의 의석수하고 뭐 크게 변동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이 박빙의 추가,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 연쇄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기울면 사실은 한쪽이 압승하고 한쪽이 참패하고 그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좀 후자 쪽보다는 대체로 뭐 9대6 정도로 기존 의석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여대야가 9대6. 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제 예상이 물론 틀릴 가능성도 꽤 있겠죠. 뭐 10,000원 정도는 잃어도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거 이제 양정대 기자의 예측이고 여야가 보는 판세는 어떻습니까? 일단 새누리당은 최소 8석은 무난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영남권 2석에 충청권 3석 그리고 수도권에서 최소한 반타작 이 정도는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여의도연구원의 여론조사가 주말새 있었는데 제가 그 수치를 뭐 언뜻 봐가지고 뭐 제가 완전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대체로 수도권에서 한 3군데 정도는 조금 우세 내지는 경합 우세 그리고 나머지 3곳 중에서 2곳은 경합 열세, 박빙 열세 정도였고요. 한 곳은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오늘 박영선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이제 의석수를 얘기를 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안철수 공동대표가 선거전 초반에 한참 공천 파동으로 당 전체가 야권 전체가 흔들릴 때 5석이면 선방하는 거다 이런 얘기 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은 적이 있었는데 오늘 박영선 원내대표는 6석 정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아마 호남 4석에 수도권 2석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대체로 지금 새누리당이 8석 내지 9석을 얘기하는 것보다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6석을 얘기하고 있는 것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은 6석보다 조금 더 실질적으로 좀 더 기대를 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고요. 마찬가지로 새누리당은 8석이나 9석 정도에서 좀 더 기대를 한다기보다는 일단
그 정도까지만 해도 정말 선방하는 거다.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여당이 한 석이든 두 석이든 이길 확률이 높다고 서로 보고 있군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두 가지만 갑자기 하나 네네. 물어봅시다. 오늘 아까 그 여의도 연구원 메모 슬쩍 봤다고 네네.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오늘 예. 슬쩍 본 사람이 많아? 앞으로는 딱 복사해서 오세요. 거기에 전남 순천 곡성 이정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수치는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수치는 이정현 후보가 높았습니다. 예. 수치는 높은데 실제 네. 투표 결과는 승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새누리당도. 의미 있는 패배다. 패배. 뭐. 뭐 그런 예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쓰여 있는 거 맞아요? 뭐 쓰여 있는 거는 못 봤고요. 저는 수치만 봤고. 아, 수치만. 설명만 좀 들었는데요. 네. 예. 아, 그거 프린트 해가지고 기자들한테 회람시킨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아, 아니었어요? 아니, 아까 우리 또 다른 뉴스팀장한테 들을 때도 요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여의도 연구원 것인지 아닌지조차도 사실은 잘 모르겠다 이러면서 순천 곡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대. 이정현 후보가 의미 있는 패배를 할 것이다. 그래서 평소에 여의도 연구원답지 않게 해설 기사도 참 잘 썼다. 뭐 이런 말 생각이 나서 한번 확인하려던 거고요. 어쨌거나 이정현 후보가 상당히 나오기는 하는데 막판에 호남 정서나 또 뭐 숨어 있는 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가까스로 야당 후보가 이길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박영선 민주당 원내대표가 호남 4석에 수도권에서 한 2석, 그래서 최소 6석쯤은 우리가 건지지 않겠느냐라고, 이건 지금 상당히 보수적으로 안전빵으로 잡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제가 그거 확실합니까? 라고 물어보려고 했던 게 그 지점이었어요. 네. 아무튼 제 생각엔 그래요. 한 3일만 선거가 늦다면, 그러니까 내일이 아니고 한 4일쯤 후라면 저는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근데 내일 투표를 하니까 정말 모르겠어요. 전반적으로 야당이 초반 열세를 딛고 많이 쫓아오는데, 왜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 한명숙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붙었던 서울시장 후보 때, 선거가 일주일만 늦었으면 오세훈이 졌다고, 그런 말 했었잖아요. 이제, 그 역사 또는 지나간 과거에 대한 가정은 의미가 없긴 한데, 지금 아무튼 아주 박빙으로 좁혀져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특히 임태희, 박광원 여기가 붙고 있는 수원 영통이든가요? 저는 가불병정, 그렇죠. 가불병으로 하면 하도 헷갈려갖고 누가 아는지 모르겠어. 그냥 아무튼 거기도 상당히 관심사인 것 같고. 맞습니다. 여검사들끼리 붙은데도 거기는 조금 다들 의견이 일치는 하던데. 의분 관계에서 사표냈던 백혜련 검사 결과가 어떨지 좀 궁금합니다. 새누리당은 권선은 무난하게 이길 거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렇게 보고 있죠. 정미경 후보. 네네. 그 양반이 국회의원으로 한번 했다가 그 다음번에 공천을 못 받으니까 무소속으로 나왔죠. 그랬었죠. 그랬는데 무소속으로 나와서 28.3%를 얻었었어요. 맞아요. 상당하죠. 그래서 야당 후보, 그래서 신장용 씨인가? 야당 후보가 됐는데 그만 사단이 나가지고 이번에 다시 이제 하는 거잖아요. 정미경 씨가 생긴 건 둥글둥글하니 수더분하게 생겼는데 의외로 강단이 있는 것 같더라고. 여당 사람들 검사나 판사나 변호사 하다가 여당에 갔다가 공천 못 받았다고 무소속으로 나오는 배짱 있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맞습니다. 특히 검사 출신 중에 그런 경우가 흔치 않은데요.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합니다만, 정미경 후보가 선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 새누리당의 전반적인 기류가 어떻냐면, 새누리당 후보가 이기는 게 좋긴 한데, 근데, 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분위기가 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린지 아마 청취자분들이 믿어서 다 짐작하시죠. 우리 청취자분들은 워낙 또 정치 고수들이시고 눈치가 빠르셔서 알겠습니다. 그러나저나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여야 지도부 그리고 이른바 잠룡들의 처지
상당히 좀 희비가 엇갈리겠죠? 뭐 당연한 질문이지만. 그렇죠. 예. 예. 대충 좀 예측을 해봐 주세요. 우선 가장 좀 뭐랄까요? 상대적으로 좀 입지가 그나마 어떤 경우라도 상대적으로 입지가 괜찮은 사람을 꼽으라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꼽을 수 있습니다. 어허. 지금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사실 과반 의석이 붕괴되는 이 선거전이 본격화하기 전에 우려했던 그런 가능성이 현실화될 거라고 보는 의견은 지금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반 확보야 뭐 지극히 무난하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이고 그래서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공천권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네. 또 본인은 선거전에 열심히 뛰어다녔고 네. 그리고 최소한 과반 의석이 무너질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설령 8석 이상을 얻지 못해서 숫자상으로는 패하더라도 예. 김무성 대표가 받을 타격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예. 반면에 어떤 식으로든 뭐 유의미한 성적표를 받게 되면 그리고 더더군다나 9석, 10석, 8석 이상 해서 예. 실질적으로 숫자상으로도 이기는 그런 선거 결과가 나오면 예. 김무성 대표로서는 굉장히 날개를 달았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운이 좋아요. 그렇죠. 운이 굉장히 좋은 편이죠. 지금까지는. 근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좀 굉장히 입장이 애매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사실 레임덕 논란에서 좀 벗어날 수도 있고, 네. 뭐 국가혁신, 뭐 국가 개조 얘기했던 그 국가혁신 과제들이나 또 경제 살리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열심히 해서 이제 최소한 동력들을 쭉 모아내는 그런 걸 하면서 이제 밀어붙이긴 할 텐데, 네. 대신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국회 입법을 책임져야 될 새누리당의 지도부가 지금 대체로 서청원 최고위원 위에는 지금 다 비주류이고, 예. 특히 김무성 대표하고는 관계가 이렇게 썩 원만하지는 않기 때문에, 예. 당장은 김무성 대표 쪽에서 이렇게 청와대하고 각을 세울 일은 별로 없겠지만, 앞으로 이 전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3년 반이 남아있는데, 네. 그 과정에서, 당청 관계를 중심으로 이 전국을 운영하기보다는 그 중심의 축을 이제 당과 정부 사이의 관계로 네. 이렇게 옮아가면서 당과 청와대와의 사이는 어떤 식으로든 좀 대편이 되는 네. 그런 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좀 이런저런 난처한 일들 혹은 좀 곤혹스러운 일들이 꽤 있을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인데요.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뭐 6석 정도 얻으면 이제 무난하다. 뭐 이런 평가를 6석 정도면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아야 할 그런 지경의 내몬 당사자들이면서도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또 당장 이렇게 되면 뭐 새로 지도부를 뽑아야 된다. 전당대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일부 나오긴 하겠지만 예. 뭐 내년 3월까지는 좀 그래도 가자. 이런 의견들이 많을 거여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뭐 당장 보면 뭐 지도부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참패를 그래요? 하지 않는 이상 네. 참패의 기준은 몇 석부터인데요? 그렇죠. 뭐 새누리당이 9석, 10석 얻게 되면 이제 그건 참패라고 봐야죠. 10대 5. 10대 5 정도면 참패라고 봐야 되겠죠. 9대 6도 사실 6석 얻는 것도 9대 6도 뭐 패배인데. 패배죠. 패배는 패배인데 어쨌든 뭐 애초에 새정치민주연합 의석이 5석이었다고 하니 예. 뭐 그렇게 얘기하면 뭐 숫자상으로는 그런가 보다 할 수 있고 더군다나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손학규 상임고문이 네. 이렇게 귀환을 하고 또 지금 정세균 상임고문과 문재인 상임고문 이런 이 거물급 정치인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느냐에 좀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네. 이들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지금 뭐 어렵더라도 혹은 밉더라도 당분간은 그냥 크게 판 흔들지 말고 가자. 네. 그래서 내년 3월에 진짜로 그 다음 총선 공천권까지 놓고 진검승부를 벌이는 쪽으로 가자. 또 이런 게 대체적인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제 어제도 잠깐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사실 이렇게 가장 무난하게 가는 게 네. 야권이 가장 무난하게 망하는 길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지적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네. 좀 새정치민주연합이 좀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조금 짧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나저나 지금 뭐 세월호 국조특위 네. 이거 증인 가지고 오늘 또 뭐 만난 지 뭐 10분도 안 돼 가지고 서로 박차고 일어났다는데 이래 가지고 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앞으로? 정말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네. 그러니까 여야가 지금 8월 5일부터 청문회를 하겠다, 5일간 닷새간 청문회 하겠다, 뭐 대국민 약속을 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청문회를 하는 쪽으로 좀 의견들을 모아가겠지만, 애초부터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세월호 국조특위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 거냐,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이 어떤 내용으로 법안 제정이 될 거냐, 이게 결국은 730 재보선 결과에 달려 있을 거다. 이런 예상을 진작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지금 분위기로 보면 새누리당이 버티고 또 새정치민주연합은 열심히 얘기는 하지만 개별 의원들 차이 차원에서 열심히 얘기는 하지만 힘에 붙이는 그런 모습,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이 또 한 번 이렇게 실망하고 또 안타까워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반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네. 말씀하셨던 그 청문회만 놓고 보면요. 청문회가 일정상으로 진행될 수는 있겠지만 네. 실제로 청문회가 청문회답게 소득 없이 그 의혹들이 예. 그렇게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청문회로 가기에는 현재 상황에서는 거의 저는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특별법의 내용과 수위로 옮아가면서 청문회는 완전히 그냥 파장 분위기인데다가 그나마 실효성도 없는. 근데 이제 그렇죠. 문제는 예. 특별법이 저렇게 난항을 겪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고. 참 문제가 많습니다. 네. 네, 오늘 잘 들었고 내일 바쁘실 거고 내일도 우리 전화 연결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